아이스크림 뉴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의 한희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오늘 한희섭 작곡가님이 오늘 최민호 아이스크림에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작곡을 한 지 꽤 오래돼서 작곡가라고 소개해 주시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네, 하여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매체 제작사인 인피니티 사운드사를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 한희섭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이스크림의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면서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은 마치 그 숲속에서 들이마시는 산소처럼 뇌를 맑게 해주면서도 두뇌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상쾌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언젠가는 제 방송에 한번 직접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나오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진호박 씨께서 흔쾌히 양해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 기회가 되면 또 진호박 씨와도 함께 게스트로 출연하고 싶습니다. 두 분 음악가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네. 저는 뭐 천군만마죠.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런 과찬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과찬이 아니라 그 아이스크림은 언제 들어도 재미와 교훈 그리고 그 메아리처럼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오늘의 아이스크림도 제가 몹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오늘 세상 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한테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나 네. 꽃 선물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감농주도 받으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은 용돈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축하합니다. 네. 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또 바다같이 넓다고 하지만 자식을 키워주시는 은혜는 그 하늘과 바다에 비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또 세상에 태어날 수조차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기르실 때 그 노고 또한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 조선시대 그 유교 문화에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잖아요. 네네. 그 심요라고 해서 부모님의 묘 옆에 염막을 짓고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조석으로 음식을 드리고 봉양을 했어요. 네. 못다한 효도를 다한다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효심에 감목은 했지만 솔직히 3년은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두 분이면 6년간 아니겠어요? 네네네. 어떻게 3년간들을 그렇게 산소 옆에 지낼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젠가 그 왜 3년인가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제가 마음이 아주 숙연했습니다. 왜 3년인가요? 뭐 엄청난 그 속에 철학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요, 바로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3년간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자식이 태어나면 3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은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네. 눈을 떼는 순간 자칫하면 그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3년간을 보살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3년간의 은혜를 기리고 보답한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산소에서 염막을 짓고 부모님께 3년 심의하는 것은 3년 동안 눈도 떼지 않고 그 아이를 기르는 노고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것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부모님이 자식 키우는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지만 요즘 자식들에게 그 3년 동안 심효를 하라고 한다는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뭐 할 사람이 없겠죠. 또 그런 것을 원하는 부모님도 안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보답한다는 효심은 뭐 시대를 떠나 또 형식을 떠나 언제든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죄스럽지요. 또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속만 썩혀드린 것을 생각하면 정말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못했던 것이 맨날 후회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독일 속담에 아버지 한 사람은 10아들을 보살펴도 10아들은 아버지 한 분을 보살피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난 다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며 하루를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버이날이 되면 잊지 못할 기억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해군 해병대 사관 후보생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해군 해병 장교 훈련은 고데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석 달간 몸무게가 보통 한 10kg씩은 빠집니다. 석 달에 10kg. 네. 네. 그런데 그 훈련 중에 어버이날이 왔어요. 네. 사실 훈련 받다 보니 그날이 어버이날인지도 모르고 하루가 다 갔지요. 근데 야간에 취침을 시작했는데 비상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대장이 바로 내무반에 나타나서 네.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대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이 바로 어버이날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부 다 누워서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은혜 노래를 합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전부 다 누워서 그 나 실제 괴로움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나 실제 하는데 그냥 목이 콱 막히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이름만 불러도 어찌나 이 눈물이 나는지 이 노래 한 소절을 아무도 못 불렀습니다. 우리 동기생 중대원들이 전부 목을 놓아서 그날 흐느끼고 말았어요. 예. 힘들고 고될 때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중대원들이 전부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사실 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강하다는 해병대도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고 그 흐느껴 울어버렸던 기억이 지금도 참 생생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 어머니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식 앞에 어머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동적인 기억이시네요. 그 한때는 어머니날이라고 해서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어버이날이라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네.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뀐 것이 1973년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어머니날이라고 했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 미국은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일요일이고요.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머니, 아버지날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이 다 일심동체이시고 네. 두 분이 다 함께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네, 네. 시대에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엄부자친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상한 것이 바람직한 부모님의 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현대 사회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맞죠. 네. 맞죠. 맞벌이 부부의 아버지도 지금 육아휴직을 하는 시대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엔 가정교육이라 그러면 어머니가 1차 책임을 지고요.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2차 책임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인상 깊은 그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어떤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외국의 네. 그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을 대하는 세상의 어머니는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아침이 되면 아이들 잠 깨우고 학교 가라고 도시락 싸주고 숙제 검사하고 또 속상해하고 아이들하고 다투고 네. 그리고 늘 애달캐달하지요. 그 엄마들은 아이 생각이 머리에 늘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엄마보다도 더 엄마 이상으로 자상한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없는 이만 못한 아버지도 많다는 거죠. 딸바보 같은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관심은커녕 행패나 부리는 폭군 아버지도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참 다양하다는 거지요. 엄마는 다 똑같은데
세상의 아버지는 다 다르더라. 네. 이걸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는 상수고 아버지는 변수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적절한 비유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학에서 상수가 일정하다면 네. 답은 변수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도 어머니라는 상수보다는 아버지라는 변수에 상당히 좌우를 받는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결국 아버지가 아이들 교육과 성장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 교육은 어머니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전통적인 생각이 그 선생님 말씀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고요. 네.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아버지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을 그때 얻었어요. 예. 아, 듣고 보니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공감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영웅이고 네. 딸에게는 또 첫 번째 연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좋은 말이네요. 네.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떤 가정을 만드는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관련된 또 유명한 일화가 또 생각납니다. 일화 제조기세요. 네. 또 어떤 일화가 있으신가요? 미국에 5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 아버지는 늘 한 아들 때문에 가슴이 아주 먹먹했대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잘 자라고 다 잘났는데 오직 한 아들만 어눌하고 병약해서 길을 못 펴는 것이었어요. 네. 소아마비에 걸렸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 볼 때마다 그 아들이 마치 그 짓눌린 지푸라기 같아서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겁니다. 네. 공감이 가네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 5 아들을 불러서 5 그루의 나무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앞으로 1년간 이 나무를 가장 잘 키운 아들에게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럼 동기부여를 줄 목적이었나 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정말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아들들이 키운 나무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5 그루 나무들 중에 유독 아주 눈에 띄게 튼실하고 잘 자란 나무가 있었어요. 바로 그 가장 소아마비 걸렸던 네. 비실거리던 아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아, 그러니 아버지가 약속대로 그 아들에게 얼마나 그 기분 좋게 네. 그래 너 참 잘했다. 네가 뭘 하고 싶으냐? 내가 약속대로 뭐든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할지조차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무를 잘 키우는 것을 보니 앞으로 훌륭한 식물화자가 되겠다. 그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네. 아, 그랬군요. 그 아버지가 이제 또 아버지로부터 그런 명분 있는 칭찬과 성원을 받은 그 아들은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식물학자가 되려고 결심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키웠던 그 잘 자라준 나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밤중에 그 나무를 다시 네. 구경하러 갑니다. 그때 그 아들이 숲속에서 어른거리는 키 큰 한 어른의 모습을 발견하죠. 물조리개를 들고 네. 바로 그 아들의 나무에 물을 주던 아버지였겠네요. 네. 아버지였습니다. 네. 그 아들은 나중에 훌륭한 식물학자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반전이네요. 네. 그런데 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가장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그 아들이 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 누굴까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아, 네. 소아마비를 앓았던 아, 그렇군요. 네. 그 아들을 대통령으로 키운 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였지. 네. 아, 그런 또 재밌는 일화가 있었네요. 이거 혹시 실화 맞죠? 실화라고 네. 믿으십시오. 네.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저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 대한 마음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같이 한결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정말 지극한 네. 뭐 효자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말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저는 그 요즘 젊은 이들이 하는 말 중에 네. 흙수저라는 아, 네, 네. 금수저라는 말. 그 말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네. 해요. 뭐 흙수저다 금수저다 하는 것은 부모님의 역량에 따라서 자식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그런 냉소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이 들어 자라면 뭐 노력을 안 해도 성공할 것이고 어려운 부모님 앞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애써 고생해도 미래가 없다. 뭐 그런 뜻을 담은 말 같은데 뭐 사실 현실이 그런 면도 뭐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참 겁이 많은 젊은이고 네. 젊은이가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네. 나는 흙수저다.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런 말을 그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겠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의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고 우뚝 섰을 때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제시대 말에 한영문 선생이 그 암울한 일제 치하에서 조선의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야말로 조선 역사상 가장 행복한 청년이다. 이렇게 말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네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말인데 네. 한영훈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독립이라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기 아하. 때문이다. 네. 라는 말이죠. 도전해서 이룩할 일이 있는 청년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청년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금수저로 태어난 청년, 정말 행복한 청년일까요? 그거를 부러워하는 청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수저로 태어나고 금수저로 태어나는 젊은이들이 부모를 원망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회를 원망하는 것이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뭐 가슴 아픈 일은 뭐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부모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셨나? 재산? 두뇌? 인맥? 아니면 좋은 성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보다도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길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뼈라도 깎으실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이 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생각나는 분이고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는 부모님, 어려운 부모님 더욱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생각한다면 비록 남들이 흙수저라고 말을 하더라도 나는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또 진정한 자식의 도리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 그럼 오늘 아이스크림의 그 외침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머니날이잖아요. 네.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돌아가셨으니 이제 사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꿈에서라도 좀 뵙고 싶은데 꿈에서도 뭐 잘 안 나타나시죠. 한번 떠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비록 돌아가셔서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더라도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